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8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지사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관찰사라는 조선시대의 관직입니다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도지사는 왜 지사라고 하느냐? 도는 알겠어요. 그렇죠? 뭐 경상도, 경기도 하니까 아는 이야기인데 지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언제쯤 이런 낱말을 쓰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도의 수장의 명칭과 뜻,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조선 팔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도제도가 이제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막 유명한 게 이제 관찰사다, 뭐 감사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좀 틀리기 쉬운 것,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도지사는, 도는 이제 길도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도 할 때는 길도입니다. 네, 머리 숫자와 착받침이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는 화살시와 입구예요. 화살과 입. 예, 안다는 것. 오늘 글자에는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처럼 날아가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일사자는 뭔가 일을 한다. 근데 가운데 중자와 이것이 손 모양이에요. 손 모양. 그래서 가운데 중이라는 것은 어떤 깃발이다. 깃발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사자다. 그래서 도에서 뭔가 지사,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 일을 안다. 일을 물론 잘 알아야 되겠죠. 지사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게 오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보니 한 도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지방장관이다. 그렇죠? 중앙부처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방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전에는 한 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요즘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이렇게 되겠죠. 좀 위에 거는 조금 예전 사전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도지사라고 했는데 이 지사라는 낱말을 사전에 찾으면 또 나옵니다. 도지사의 준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도와 관련되었고 사무를 맡아본다. 사무는 일이에요. 그렇죠? 일이다. 도도 나오고 일도 나오고 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알지자예요. 알아서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안다는 것은 이 지자는 다스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 자체의 용법 속에. 그래서 그러면 도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도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에 어떤 유래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지방행정장관을 가리키는 말로는 중국의 송나라 때부터 쓰였다. 송나라 때부터. 여기에 보면 이제 지가 나오고 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권, 이제 어떤 것이 있는데, 모현이다. 어떤 현을 지사, 어떤 현의 일을 다스린다. 그렇게 되겠죠? 줄여서 이제, 어떤 현, 지사,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송나라 때부터, 지방장관의 명칭으로 사용이 됐는데, 무슨 지사란 말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불교와 관련된 용어예요. 불교에서 절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뜻의 산스크리트 카르마다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산스크리트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참고한 자료를 그렸습니다. 카르마와 다나를 한자로 번역한 말이다. 그것이 지사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절에서 제를 올린다든지 또는 절의 사무를 지휘하는 일, 또 그런 사람을 이렇게 카르마다나, 그것을 지사로 번역을 했다. 이때 지는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앞에서 다스린다,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카르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찾아보니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을 얘기한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업이다. 그렇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어떤 행위나 행동을 카르마를 한다. 다나는 무엇이냐? 다나는 보시를 얘기한다. 그렇죠? 절에 어떤 보시를 한다. 또는 단나를 얘기한다. 단나, 시주를 하는 사람, 보시를 하는 사람을 이제 또 그런 행위를 이제 단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원래 다나다. 그렇게 되면 이 카르마 다나라는 것은 결국 지사라는 말은 자신의 행동과 노력으로 뭔가 보시를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다른 말은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다. 예, 지사는 그것이 원뜻이다. 뭐 지금 요번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지사로 이렇게 선택된 분들은 이런 내용을 물론 알고 있겠죠. 예, 널리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다.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원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불교 용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이제 행정 용어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송나라 때 처음으로 이제 되는데 송나라 때는 각 지방에 이제 어떤 행정 단위가 있겠죠. 예를 들어 부다, 주다, 현이다. 이러한 장관을 송나라 때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지, 사, 맨 앞에 지, 마지막에 사를 넣고 모주다, 어떤 주다. 그렇죠. 또 어떤 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지모주사, 지모현사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줄여서 좀 바뀌어서 지현사 또는 지부사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게 좀 더 현이나 부가 줄여서 이제 특정 현, 특정 부, 특정 지역을 빼게 되면 이제 지사만 남게 되겠죠. 그것이 지사다. 물론 이제 우리 쪽에도 고려나 뭐 도선이나 이렇게 한자 문화권이므로 이것을 썼을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이 지사라는 관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간에 관서의 이름을 적고 여기도 보면 중간에 무슨 현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지사 이렇게 했거든요. 앞뒤에 지와 사를 나눠서 적었다. 조금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중추부사 그렇죠. 지사 이렇게 나옵니다. 지중추부 할 때 이 중추부는 어떤 관서의 이름입니다. 부서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행정조직의 부서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단양군이다. 단양군의 어떤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단양군사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관직의 지사라는 말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면 도지사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조선시대에는 도지사란 말은 없었어요. 앞에 지사라는 것은 보면 예를 들어서 지중추부사 또 지단양군사 단양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단위는 아니죠. 도단위는 지방의 가장 상위 개념의 가장 큰 개념의 행정조직이에요. 이것은 작은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사와 도지사는 이제 좀 레벨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도지사 도의 최고 책임자를 어떻게 붙였냐면 이런 식으로 붙였다. 세 가지로 붙였다. 처음에는 알념사라고 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태조, 뭐 또 태종, 세종 이때까지는 알념사란 말과 도관찰 출척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도관찰 출척사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개 이렇게 거의 겸해서 쓰다가 나중에 세조 12년 네? 이제 세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세조 때 관찰사라는 말로 바뀌어서 이것이 거의 500년을 관찰사라고 했습니다. 팔도의 최고 책임자는 관찰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관찰사의 정식 명칭이 도관찰 출척사. 출이라는 것은 내쫓는다는 뜻이에요. 출. 우리가 요즘도 정당에서 어떤 뭔가 당원이 잘못하게 되면 출당을 시킵니다. 그때 출당할 때 이 출자 씁니다. 출당할 때 그냥 날 출자가 아니고 이 내쫓는다는 출이에요. 그리고 척이라는 것은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뭘 잘했을 때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래서 어떤 도라는 여기에서 도라는 것은 이제 총괄이라 총괄해서 관찰해서 그렇죠. 잘 봐야 되겠죠. 관찰사라는 것은 잘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잘한 사람은 올려주고 잘 못한 사람은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벼슬이 도관찰 출척사인데 이것이 좀 말하기가 힘들겠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관찰사로 줄여서 말을 했다. 그래서 아예 관직 이름을 세조 때 관찰사로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관찰사의 원래 명칭이 도관찰 출척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정식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정식 이름이 이렇게 길다. 어쨌든 그래서 조선시대는 조선 8도의 최고 책임자를 관찰사로 일반적으로 불렀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옵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 1910년에 도장관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9년 있다가 1919년에 되면 도지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지사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네. 왜 이렇게 지사를 했느냐 하면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의 지방관직,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행정조직의 관직에 지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부의 지사라면 부지사, 현의 지사라고 하면 현지사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각 도의 최고 책임자를 도지사로 이렇게 불렀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다. 그렇다면 도지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잔재라고도 할 수 있다. 명칭이.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일제에서 일본 사람들이 하던 그 명칭을, 칭호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럼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는 크게 나누면 도가 있고, 부가 있고, 도도부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로 치면 도에 해당하는 그것이 4개나 됩니다. 이 도라는 것은 동경을 얘기합니다. 수도할 때 동경. 여기 두 번째 도는 이제 홋카이도, 북해도 할 때 이 도자를 씁니다. 그리고 오사카와 교토는 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경도의 최고 책임자는 동경도, 그렇죠? 동경도지사라고 합니다. 동경도시장이 아니고, 네, 동경시장이라는 명칭은 지금 없겠죠? 네, 없습니다. 동경도지사. 그리고 북해도, 홋카이도지사라고 합니다. 오사카는 부라고 하는데 오사카부 지사, 교토도 부라고 하는데 교토부 지사.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현,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다 하면 오키나와 현 지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나중에 1919년에 이 조선 땅에도 그 행정구역의 최고 책임자를 지사라고 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지사를 달리 부르는 명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관찰사라고 했죠. 거의 500년 동안 관찰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라고도 합니다. 감사. 관찰사를, 감사와 관찰사는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는 각 도의, 지금에 말하면 도청에 해당하는 것이 감령이에요. 감령. 그래서 뭐 경기감령이다. 경상감령이다. 이렇게 감령이 이제 최고 행정기관입니다. 지방에. 그래서 이 감령의 최고자를 감사 이렇게 합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보면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다. 그때는 일사자를 씁니다. 감사. 그리고 회계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감사원이라든지 할 때는 이 조사사자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 조선의 관찰서를 얘기하는 감사는 이 사자를 쓴다. 이것은 이제 막 벼슬이다 또는 조사한다 또는 어떤 사령관 할 때도 이것을 합니다. 전체를 관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도 있죠.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이것은 이제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다. 평안감사다. 평양은 이게 이 감사라는 것은 도를 얘기합니다. 평양은 평안도의 한 말하자면 자치단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평안도 최고 책임자는 평안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평양감사 하죠. 하긴 그것도 평안감사는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어쨌든 평양감사가 아니고 평안감사가 맞다라는 얘기고요. 그 이외에 조선시대에 관찰사 또는 감사 이렇게 같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지사를 표현하는 말인데 달리 보면 도백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도백이란 말을 가끔 씁니다. 도백.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도백이란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나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의 제일 어른이다. 어떤 사람의 서열을 얘기할 때 백은 제일 위를 얘기하면 제일 맞이. 도백이다. 그리고 방백이라는 말도 있었다. 방백. 방은 이게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외방에 해당하는 지방이다. 지방의 최고다. 방백. 같은 말이에요. 전부. 그리고 영감이라고도 했다. 영감. 왜 영감이라 했냐면 감령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의 도청에 해당되는 감령. 감령의 영과 감을 합쳐서 영감이라고 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조선시대에 종이품, 정삼품 그럴 때죠. 그런 사람들의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영감, 저 영감 할 때도 이제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하여금 영어를 쓴다. 감사, 관찰서를 얘기하는 영감은 이 감령의 영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일단 한자를 함으로 이런 말로 썼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도지사, 지금 현재 도지사라고 한다. 지사의 어원은 불교와 관련된 것이다. 예. 그리고 지사라는 것은 결국은 일을 처리한다. 뜻 그대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의 일을 처리한다. 도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사다. 도백이라고도 한다. 또 예전 조선에는 관찰사라고 했다. 이때는 사자를 하여금 사를 씁니다. 도지사는 일사자를 쓰고 네, 방백이라고도 한다. 지방의 제일 장이다. 우두머리다. 그리고 감사라고도 한다.
네, 왜냐하면 도청이 감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감이라고도 한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도지사와 관련된 한자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